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당사자였던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이재명 후보 지지 하루 만에 철회하고 또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전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김 전 행정관을 국민참여본부 부본부장에 임명을 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 인사의 선대위 합류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큰 주목을 끌었었죠. 하루 만에 민주당 선대위 참여 결정을 공식 처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부 반발이 거셌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민주당 일각에서 나타난 국민통합에 대한 당리당략적이고 냉소적인 태도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 선대위 합류를 포기하고 곧바로 김문수 후보 당선을 지지하며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논평을 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무선에서 나온 실수다. 김 전 행정관 영입 시도는 통합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솔한 조치고 필요하다면 관련자 문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민주당에서 통합 차원에서 외부 인사를 영입하더라도 중앙선대위 총괄선대본부 논의를 거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민주당의 이른바 중도 보수 빅텐트 속고전의 문제인지 또 하루 만에 그렇다고 또 김문수로 말을 갈아탄 김대남 전 행정관이 더 문제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이분이 서울 보증보험 감사가 됐는데 전문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낙하산이다 그래서 또 그때 국회에서 민주당이 엄청 비판을 했어요. 결국 또 낙마했잖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예, 이런 사람들이 왜 자꾸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가 그 어떤 기자 얘기도 했지만 그 김대남 건 때문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안 또 시끄럽다가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민주당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 민주당의 빅텐트론이 저는 뭐 좋다고 봅니다. 그 중도 통합을 해서 국민 통합을 하겠다는 게 좋아 보이는데 지금까지 잘된 인사로는 저는 이석현 전 법제처장 그분은 잘 영입을 한 것 같고 윤여준 전 장관만 해도 너무 이제 그 좀 그렇게 산뜻하지 못하다 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잘못된 영입이 이제 김대남 이 사람하고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죠. 이런 사람들을 그 마구잡이로 영입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민주당에서 그래 잘 걸렀어요. 문제가 참 잘 걸러 가지고 결국은 뭐 안 받아들이기로 하는 거는 잘 됐다고 보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단일화 얘기를 하면서 단일화의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보면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보는데 이재명 후보의 TV 토론에 대한 여러 가지 콘텐츠 부족과 자세 이런 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면 이 빅텐트 전략에도 조금 더 민주당이 잘 그 치밀하게 검토를 거쳐가지고 하는 방법이 어떤가 이런 싶어요. 한국 대변인의 역할이 굉장히 클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다음 정권에서 정권을 권력을 잡을 걸로 생각이 되면 밑에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입을 닫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강력히 가서 그 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주기 이렇게 바랍니다. 조금만 설명드리면 이게 약간 가요불급인 게 인사를 더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선거 전략에서 앞서고 있는 선거 이게 약간 팽팽한 선거에서는 상대 진영의 사람들을 영입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일종의 뭐 혼선 전략도 가능하고 또 외연 확장도 가능하고인데 지금 오히려 대세론을 만들고 있었다면은 정권을 잡은 다음에 통합하는 정치를 하겠다. 또 지금 뭐 누군가를 이제 사법부를 압박한다든지 이걸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전략인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데이터상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인사를 굳이 이 정도 받았으면 됐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왜냐하면 반발작용이 생기거든요. 역풍이.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 결집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됐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93%거든요. 국민의힘은 60, 70이었는데 지금 이번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91%입니다. 지지층 결집도가. 예, 더 결집이에요.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큰일 났다 얘기했는데 이번 오늘 조사에서 발표된 조사에서는 김문수 60%입니다. TK. 부산, 울산, 경남도 45%예요. 더 올라갔어요. 이재명 후보는 TK, PK 어떻게 나왔습니까? TK에서 22%. 그러면 예전에 대선에서 얻었던 것보다 낮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PK도 36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람들이 막 저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사람도 가 이러니까 오히려 반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김대남을 왜 받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을 더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더 받는지를 모르겠고 오히려 더 중도 통합 정책을 하겠다라고 표방하고, 가령 이재명 후보가 개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국무총리를 국회에 추천하겠다는 이야기가 좀, 아니 바로 정권 잡으면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정말 국민의힘의 보수 인사라도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된다면 추천받겠다. 뭐 이게 훨씬 더 도움이 될 텐데 지금 약간 역작용이 생기는 데이터상으로. 예. 균형을 잡자면 이 텐트 사고는 이제 국민의힘도 있었잖아요. 5.18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영 씨, 그다음에 석동현 변호사, 윤 대통령 탄핵 대리인단 변호사, 여기도 이제 결국 논란 끝에 이제 사퇴를 시켰는데, 하한기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텐트에다 막 그 모아서 집어넣다가 텐트가 터져버린 형국이 된 거잖아요. 사람을 더 받는 건 문제가 없고,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다만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통합이라는 글자에 가장 어울리는 정당이 민주당이긴 해요. 왜냐면 왼쪽으로는 진보당, 3인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넘어올수록 허은하, 김용남 이런 분들은 이제 개혁신당 출신이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석현 처장, 윤여준 장관,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힘이고, 그다음에 무슨 평론가 중에서는 정규재 주필, 그다음에 홍준표 박근혜 지지자들이 지지선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통합에 어울리는 정당이긴 하고, 반면에 이제 분열과 갈등이 제일 어울리는 정당 찾으라면 국민의힘이에요. 계속 단일화 한다 그러고 싸우고 분열하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탈하고, 그렇게 전선을 그으면 되게 좋긴 한데 문제는 어디까지 합칠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 진보 보수 뛰어넘어서 헌정수호 세력, 그다음에 내란 세력, 이게 전선이거든요. 근데 이병태 교수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캠프였지 않습니까? 홍준표 뭐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뭐 정치권에서 되게 좋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냥 객관적인 구도로 보면 불법 비상계엄은 한여름밤의 해프닝이었다, 뭐 한밤중에 그렇죠. 해프닝이었다, 반탄이에요, 반탄. 그렇죠, 반탄. 그러니까 헌정수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합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남 씨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좋습니다. 뭐 통합되고 사람들이 하나로 합쳐지고 되게 좋은 일이지만, 아까 전에 정국기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렇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받아서 아무 원칙도 기준도 없으면 그게 잡탕밥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명확한 방향과 기준을 세우고 원칙에 입각해서 통합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봅니까? 네, 지금 내부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당 내부가. 예. 그러니까 당장 김상욱 의원 경우만 하더라도 예. 그 해당 지역구의 그 민주당 당협위원장들이 반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후원금 또 이쪽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후원금 반납하라 그러고, 또 민주당 쪽의 당협위원장들은 그럼 우리는 개털이냐, 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수도권에 가서 차라리 해라, 뭐 이러고 있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영입된 분들 아마 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국회의원, 특히나 전직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하나씩 받을 생각할 텐데, 그거 주는 거 녹록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반발이 꽤 있는데다가 저는 참 이 김대남 그 전 선임 행정관 그 영입 소식에는 개인적으로 좀 뿜었습니다. 솔직히. 야, 이러다 윤석열 영입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겠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선이라는 게 있는 건데, 선을 너무 넘기 시작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건데, 지금 제가 보건대는 그 선을 좀 살짝 넘은 상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뭐 이건 매 선거 때마다 마찬가지인데, 이 선거 그 후반으로 종반으로 가면서 영입돼서 또는 영입하게 되기를 원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철새도 많다. 철새. 네, 특히 이게 그 막판에 갈수록 철새들이 많이 꿰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민주당에서는 그 철새주의보를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철새가 방향을 틀어서 많이 찾아가는 것이 이제 먹을 게 많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대세론을 인정해주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또 그 화근이 돼요. 결국은 그 철새들이 뭐 우리나라도 철새철 되면 뭐 조류 인플루엔자 경보가 울리듯이 비슷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영입 인사 중에 사실은 이제
이제 관심 가는 인물이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에요. 이분은 이제 이낙연 전 총리하고 새민주당 창당을 주도했던 인물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정말 그 잘못된 그 같은 그 이석현이 두 사람이나 영입이 됐는데 법제처장 하신 분은 제가 이석연, 예, 이름이 이석현. 예. 이분은 뭐 굉장히 존경받는 시민사 인물이기 반해서 또 이석현 그 5선 의원입니다. 뭐 인품도 좋고 훌륭하긴 한데 정말 시대 정신과는 거리가 멀고 정치도 오래 하시고 하면은 이제 후배들한테 기회를 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도 이상하고 저는 김대남 이 사람 얘기도 나왔는데 언제부터 우리나라 정치판에 무슨 행정관의 거치가 이렇게 언론에서 이루어진다. 이걸 다룬다. 이게 참 정치의 그 저질화가 되는 이런 거고요. 저는 이 작은 철새들, 개인 철새들의 문제뿐만 아니고 뭐 김용남 뭐 다 마찬가지죠. 예. 그 한때는 정말 그 시장 경제가 어쩌고 뭐 보수의 가치가 어쩌고 하던 사람들이 다 몰려갔는데 더 큰 철새가 뭐냐면 정당의 철새입니다. 예. 우리 헌법에 보면 정당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규정돼 있어요. 정당은 뭘 하기 위해 모인 집단이다 이게 돼 있는데 진보 정당 이런 정당은 이번에 그 새 정권이 들어서고 국회가 다시 뭐 이게 정신 차리면은 이거 해산해야 됩니다. 자신의 존재의 의의가 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를 안 내고 이런 정당. 예. 그다음에 무슨 개인의 이름을 따는 것도 있죠. 범죄자. 감옥에 간 범죄자 이름을 딴 정당에서 국회의원 10명을 얻었으면 당연히 대통령 후보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당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그 국회의원들 그 세비를 타먹는 이런 범죄자들 같은 사람들이 국회를 하고 있다. 이것도 우리나라의 비극인 것 같아요. 이 정당 철새라는 말은 처음 들었는데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정치판 돌고 돈다고 했지. 국힘에서 정호용 영입 처리했을 때 민주당 그렇게 비판하더니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김건희 애완견을 왜 받으려고 했나? 김대남 전 행정관을 칭하는 것 같습니다. 김교흥 전 민주당 의원 정신 차려라. 김대남이 웬 말이냐 이런 의견 주셨고요. 김건희 말 낙하산이라고 비아냥대던 인물을 선대위 부본부장으로 물음표. 민주당 내란 종식 생각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굉장히 화가 난 분 같습니다. 자, 검증 없이 받은 게 문제다. 통합 위에 빅텐트 펼치는 이재명은 능력이 있는 거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혹시 김건희가 빨대 꽂으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김대남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은하, 김용남 아직 개딸들 맛을 못 봐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근데 이준석 그 후보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허은하, 김용남 전 의원 결국은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과 관련된 거 아니냐, 사당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비례대표 공천을 요구해서 안 줬더니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철새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결과적으로 철새들이 정리되는 계기이기도 해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정치권에서 워낙 이제 그 기회주의자들이 많은 땅이 여의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꼭 악재라고 과연 이제 봐야 되느냐? 어느 당 할 거 없이 사실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인물들이 타당으로 옮겨주면 오히려 땡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선거공학으로 보면은 과연 이제 사람이 왔을 때에 지지율이 도움이 되는 것은 이제 지역을 달리하거나 조금 이념을 달리하거나 아니면은 공약적으로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경우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정치 이벤트로 작동되는 것은 단일화가 있고, 그 다음에 1997년 대선에서 이제 DJP 연합 같은 경우가 있죠. 근데 지금은 선거공학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미 차고 넘치는 거거든요. 이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은 지금 이번 대선 국면에서 근데 굳이 사람을 영입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누구를 영입했다고 해서 이렇게 공개해서 선거 전략으로 활용할 이유도 없는데 굳이 그걸 왜 부각시킬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이준석 후보 본인이나 이준석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본인한테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김용남 전 의원, 허은하 전 의원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차치하고 그 사람들이 뭐가 먹을 게 있어서 개혁신당 따라왔겠어요. 국회의원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친윤하면 되죠.
친윤했으면 됐습니다. 그냥 굳이 뭐 나올 필요가 없는 문제들이거든요. 첫째가 그거고 둘째 약간 기회주의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 민주당 출신인 이원욱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지역 얼마나 자기 지역 의원들 도와줬지 않습니까? 이원욱 전 의원이나 조홍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왜 선대위에 합류 안 해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철새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대위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지지자들이나 이준석 본인이나 그 당에 있는 사람들이 점검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왜 자꾸 사람들이 떠나가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자꾸 떠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 부독의 소치다 하지 않고 저 사람 뭐 공천 달라 그랬는데 내가 안 줘서 삐져서 갔다. 매우 안 좋은 태도예요. 본인한테. 네. 그 불교 초기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물고 태어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뭐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거나 이제 죽일 수도 있고 또 본인의 목을 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